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떡밥연구소의 김영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댓글을 보니까 이게 떡밥이 너무 많아서, 떡밥 배합이 너무 많아서 어지러워요. 제발 몇 가지 배합법만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하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없을까요? 떡밥계에 무엇이든 물어보살, 떡밥계 서장훈 우리 탁탁케이님 모셔볼게요. 아니 이게 서장훈까지 들먹기면 안 되는데 내가 강남에 빌딩 있나? 이미 있으신 거 아니에요? 강남에는 없습니다. 겸손하네. 강남에는 없고 오늘 그 질문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온 데가 이 대동지라고 아산에 멀리 왔잖아. 이 뒤에 이 수려한 수몰나무봐. 물속에 잠겨져 있다고 그래. 수몰나무인데 달력에 나오는 경치 같지. 너무 예뻐.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 기온이 아산이 영상 6도입니다. 근데 김영지의 패션을 보면은 25도 정도 됩니다. 멋져 너무 부렸습니다. 제가 이쁘게 입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입을 덜덜덜덜 떨고 있어서 가능하면은 빨리. 원래는 이제 떡밥연구소 실내에서 하는데 이 수몰나무를 보고 실내에서 하면 안 되지. 이런 뷰 앞에서는 해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최대한 빨리 입이 덜덜덜덜 떨고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끝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떡밥연구소는 매주 찍잖아요. 한 주도 안 빼고. 그죠? 그러니까 토코TV 왜 보냐 그러면은 김영지 때문에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떡밥연구소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많아. 그래서 이제 매주 어떠한 새로운 거, 또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볼까 이렇게 자꾸 새로운 걸 내는데 아까 그 댓글에 북님처럼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매일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비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한 명도 안 봅니다. 한 명도. 아니 지난주에 했는데 똑같은 걸 이번 주에 또 하고 지지난주에 했던 걸 똑같이 계속 하면은 조회수가 안 나오죠? 2번 나와. 김영지하고 나하고 둘이 봐. 두 명만. 둘이 보고 재밌다고 낄낄대고 웃고.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로운 거를 연구도 연구지만은 이렇게 재미로 보는 거고, 오늘은 우리 북님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서 유튜브를 다 찾아보니까 초보자, 낚시 입문자, 낙자도 모르는 낭린이 이런 분들이 떡밥을 어떻게 비비는가, 그게 영상이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낭린이들을 위한, 입문자들을 위한 떡밥 배합법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토코 패밀리나 중급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채널을 끄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만에 하나 저를 좋아하시거나 우리 영지를 좋아하셔서 계속 시청해 주시면은 얼굴이라도 봐주세요. 어떻게 대단히 감사하겠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자, 지금부터 초보자를 위한 떡밥을 할 건데요. 초보자들은 떡밥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간단히 두 가지만 합니다. 두 가지만. 그것도 어렵지 않은 걸로 두 가지만 하는데, 바늘이 이제 좀 이따가 지금 바늘을 준비를 안 했는데 커밍순 한 다음에 바늘도 준비해서 떡밥 바늘에 다는 방법까지 한번 해드릴 건데, 떡밥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늘을 두 개를 쓰는데 하나는 집어제야. 집어제가 뭐야? 뭐지? 내가 설명했는데 고기를 모아 갖고 온다. 집어제. 고기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큰 저수지에서 고기가 바로 앞에 있지를 않으니까 집어제로 고기를 모으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미끼로 바늘에 오래 달려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우리가 이렇게 캐스팅하는, 우리 미삼들이 하루문 연습에서 배웠듯이 캐스팅하는 거를 해서 하면은 그날 틀림없이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밥은 어떤 거를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집어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요건 토코텍 9이라고 어분이라는, 세븐이라고 그래서 어분이라는 겁니다. 어분은 뭐냐면은 생선 가루를 사료처럼 만든 걸 어분이라고 해요. 일단 얘를 3컵을 넣겠습니다. 하나, 내가 이제 물고기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렇죠. 둘. 아유, 엄청 추운가 보네. 자, 이게 3컵입니다. 네. 이 3컵인데 나중에 추후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일반 양어장에 가면은
이 향붕어라는 양식한 붕어들을 많이 키워요. 그 붕어들은 클 때까지, 요만한 치어에서 클 때까지 뭘 먹냐면 이걸 먹어요. 아, 이게 먹이고. 이게 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 키우면 게 사료듯이 이게 물고기 사료야. 그러면 자기가 먹었던 걸 주면 잘 먹겠어, 안 먹겠어? 잘 먹죠. 당연히 잘 먹지. 향붕어도 먹느냐고 내가 물어보면 향붕어를 양식할 때 주로 어분을 먹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양식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먹고 자란 아이들이 저것만 써도 향붕어가 먹을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이 곡물성 떡밥이 필요합니다. 이 밀 눈으로 만든 곡물성 떡밥이 필요한데, 이 토코맥스 3라는 거는 초보자나 고급자도 다 쓸 수 있게끔, 요거 좀 자세히 좀 한 번만 당겨주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2023년형은 이 보라색, 퍼플까지 들어가 있어서 엄청나게 다양한 집어제가 곡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성 집어제가 쓰여 있어서 단품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요렇게 해서 3컵에 2컵 넣습니다. 3컵에 2컵.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했지? 이렇게 해서 잘 섞어줍니다. 이걸 잘 섞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골고루 섞이지 않으면 어디는 이 토코맥스 3만 있고 어디는 어분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제 고급이 되시면 어분을 불렸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합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물을 2컵 넣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손을 이렇게 해서 잘 저어줍니다. 저어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영지 씨? 10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네, 그러면 10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아니죠. 네. 아, 2점 먹었어, 그거를? 오, 그래? 큰 실망이네. 내가 김영지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실망스럽게 그거를. 영어야, 영어. 컴으로 시작하는. 커밍슨! 커밍슨!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자, 요거 10분 기다리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집어제라고 그랬잖아. 네. 고기를 이렇게 불러 모으는 사료하고 밀룬, 볼이라고 얘기하는 밀룬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한 바늘에 달 거고, 나머지 한 바늘은 뭐에 다냐? 고기가 뭘 좋아한다고 그랬어? 아까 향붕어나 이런 애들이? 어분을 좋아하고 어분을 먹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분이 들어가 있는 글루텐입니다. 이 글루텐의 장점은 뭐냐면은 오래 붙어 있어. 오래. 그러니까 바늘에서 혹시 떡밥이 떨어지지 않았나 의심스럽게 생각을 해도 얘는 딱 붙어 있어. 틀림없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심하게는 하루도 붙어 있어. 붙어 있으려면은. 예. 근데 하루 붙어 있으면은 떡밥 회사가 어떨 것 같아? 망하지. 망한데 실험 결과 하루 붙어 있습니다. 하루 붙어 있는데 한 1시간 이상은 붙어 있다고 장담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초보자 여러분들이 밥은 자꾸 갈아 주셔야 됩니다. 그냥 넣어놓고 그냥 이러고 기다리시면 안 되고 밥을 자꾸 갈아줘야지 이 집어제로 인해서 고기들이 모이고 얘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은 자주 갈아줘라. 그다음에 어분 그루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분 그루텐 이렇게 보면은 이 크릴 새우 가루도 있고 이 안에 어분이 들어가 있죠. 어분이 3가지 성분의 색깔의 어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록달록. 예. 그래서 이게 미끼로 있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향붕어가 어분을 먹는데 이 안에 어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먹고 나온다는 얘기죠. 얘는 물을 1컵입니다. 1컵. 예. 자, 물을 1컵 넣으면은 깜짝 놀라시는 게 이렇게 넣으면은 죽이 돼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쓰죠? 야, 이걸 어떻게 쓰지? 이렇게 하면서 이거 망쳤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요거를 초보자분들은 자, 요렇게요. 한쪽에다가 네. 한쪽에 미라클처럼 얘가 이제 싹 굳어. 오. 조금 굳었어요, 이미. 자, 요렇게 해가지고 또 뭐를 해야 되겠지? 커밍슨. 몇 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10분에 뵙겠습니다.
추워? 날씨는 여름에 꺼낼 거예요. 아니야, 나시는 입고 와서 총 한 번씩 추고 너무 추워. 두꺼운 걸 입고 하라 그랬잖아 내가. 여러 겹. 어? 바람이. 자, 이제 10분이 지난 완성된 떡밥이에요. 요거를 해서 바늘에 달고 어떻게 풀립니다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초보자들이 해서 끝내면 되는데, 그렇게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 암만 처음으로 초보자들을 위한 떡밥 배합법을 찍더라도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암만 낭인이 돼도 이 원리를 알고 하면은 좋습니다. 자, 일단은 떡밥은 풀어져야 됩니다. 집어제라는 건 안 풀어지고 그대로 달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분이라는 것도 아까 저 어분 요 붕어들이 하는데 요걸 어분을 단품으로 한번 개봤어요. 요렇게 섞어서 쓰지만은 이거를 단품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요거를 요렇게 한번 개봐. 이렇게 잡아봐. 하나 잡아봐. 잡아서 넣어봐요. 꾹꾹 눌러야 되죠. 보리하고 어분하고 섞어 쓰는 이유는 어분이 잘 안 풀어지기 때문에 얘를 섞어 쓴 거거든요. 근데 토코텍 세븐의 주 성분은 뭐냐면은 잘 풀어져. 그래서 얘만 가지고 있어도 풀어집니다. 풀어지는 거는 얘만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얘하고 섞어 쓰지만은 토코텍 이 세븐의 장점은 뭐냐면은 잘 뭉쳐지는데, 불쌍해. 너무 덜덜덜 떨어. 이렇게 잘 뭉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잘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가볍고. 이게 이제 어분의 장점이고, 요 보리도 그냥 뭉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김영지 씨가 심하게 떨어서 빨리 끝내 들어왔습니다. 요것도 보리도 쉽게 뭉쳐지기가 어려운데 잘 뭉쳐집니다. 잘 뭉쳐지고 얘도 잘 풀어집니다. 그게 이제 장점이에요. 얘네 두 개. 그래서 얘네 둘이 합치면은 아주 뭉쳐지기도 쉽지만은 잘 풀어진다. 자, 보십시오. 요거를 아까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고실고실하게 어분하고 보리하고 섞은 걸 고실고실해서 해서 집어제로 쓸 건데, 네. 이건 바늘에 다는 건 좀 이따 보고 이제 물성만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면 잘 뭉쳐지잖아요. 잘 뭉쳐진 거를 여기다 물에 넣어 보시면은 싹 풀어집니다. 이 미끼로 있는 거는 어떻게 하겠어? 바늘에 오래 달려 있어야 되겠지. 바늘 달려 있어야 돼서 요거는 이렇게 있으면 바늘에 붙어 있습니다. 하루로 간다. 그렇죠. 하루를 간다든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그 떡밥이고. 파산을 할 수 있다는. 자, 이제 이렇게 완성된 떡밥을 바늘에다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 EQ에서 나온 메카닉 편대 채비라는 건데, 채비법도 이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찌 맞힌 데다 구람수만 달면 되는데 괜히 어렵게들 설명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 쉬운 방법도 한번 원봉돌하고 편대 채비하는 것도 그냥 오늘 낚싯대 처음 사갖고 와서 폈는데 바로 던져서 바로 잡을 수 있게끔 그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에 다는 거는 요 집어제는 좀 크게 달아요. 크게 다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만듭니다. 손에서. 네. 요거는 초보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듭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동글동글하게. 그래서 이렇게 약간 납작하게 동글동글하게 한 다음에 납작납작하게 해서 바늘을 요 끝에다가 이렇게 걸어요. 자, 걸었어요. 이 끝에다 거는 건 뭐냐면은 중간에 캐스팅 하다가 다 떨어져 버려. 그래서 이 줄을 감싸서 이렇게 만두 빚는 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늘만 달면은 초보자들은 떡밥을 던지면 100% 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아놓으면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실에 감싸서. 그 다음에 아까 떡밥에서가 망한다는 얘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실이 있어. 신기해? 실이 있지. 실이 있지. 실이 있는 거야. 얘도 요만큼. 얘는 먹이용이니까 너무 크게 달면 안 됩니다. 얘는 풀어지라고 이렇게 크게 다는 거지만 먹이용은 한 요만하게 조그맣게 반도 안 돼요. 조그맣게 달아서 얘는 잘 안 떨어지는 떡밥이기 때문에 대충 달아도 안 떨어지지만 얘도 이렇게 똑 눌러요. 눌러서 여기다 바늘에다 겁니다. 걸어서 요렇게 해서
던져도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슉, 슉, 슉 이렇게 던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봐. 떡밥이 다 풀어졌는데 그대로. 하루가 간 다음에는 그대로 있지. 아,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하루는 안 간다고. 하루가 가는데 하루는 안 갑니다. 응?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낚싯대를 툭 던졌어. 던졌으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면서 얘는 풀어져서 붕어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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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얘는 입질을 유도했다가 얘가 붕어가 이렇게 먹으면은 이렇게 해서 쭉 돌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찌가 쭉 올라. 요런 상황입니다. 자, 초보자 여러분들을 위한 떡밥을 오늘은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떡밥을 이렇게 3봉만 사갖고 와서 요거는 어분. 향붕어나 일반 붕어들이 사료를 먹었던 어분이다. 근데 이제 낚시용으로 크릴하고 풀림이 좋게 잘 뭉쳐지면서도 풀어질 수 있는 어분을 만드는 거고, 요거는 기존 보리에다가 여러 가지 성분을 첨가해서 잘 뭉쳐지고 더 잘 풀어지게 만든 거. 요거 2개를 3컵, 2컵에 물 2컵. 응? 물 3컵이에요, 3컵. 틀릴 뻔했잖아. 3컵입니다, 여러분. 323입니다. 그래서 323 요렇게 쓰고,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1대1로 해서 물 쓰는 걸로. 요렇게 해서 초보자 여러분들도 캐스팅만 열심히 하시면은 조항이 좋고 온도가 올라올 때는 최소한 20마리는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아, 낚시가 이렇게 매력이 있는 거구나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떡밥입니다. 채비와 떡밥인데 낚싯대가 좋다고 많이 잡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떡밥인데 초보자들이 이렇게 쓰면은 무조건 잡을 수 있다. 너무 간단한데요. 오늘은 낭린이들을 위한 떡밥 배합법을 떡밥연구소 5년 동안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두둥. 처음입니다. 영광입니다. 많이 보시겠네요. 앞으로 이 떡밥 배합법이 교본이 돼서 새롭게 낚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기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낚시의 매력에 푹 빠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끝내야 되는데 오늘은 준비했어? 준비 안 했죠? 오늘은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여러분 지금까지 낭린이들을 위한 네. 저희 떡밥 배합법 아주 쉬운 버전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아주 쉬운 버전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초보자분들도 바로 낚시의 매력에 퐁당 빠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 김영지와 함께 낚시의 매력에 푹 빠지시면서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닥터케이님과 김영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왜 영지 씨는 왜 꼭 말을 못하게 하고 자기가 혼자 다 인사를 하는 거야? 원샷. 아니, 수고했어요. 낚시할 때 좋은 친구 토코TV